엄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50년을 참고 산 제가요. 70이 되던 해 저는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나 이제 김장 안 한다. 안녕하세요. 사연 들어 보소에서 새로운 사연으로 인사드립니다. 올해 김장은 하셨나요? 이제 김장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김순자 어머님의 사연 들어보시고 김장 함께 하는 게 좋다. 아니다에 대한 구독자님들의 의견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세상 사는 이야기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로 70이 됐습니다. 오늘도 새벽 5시 반에 눈을 떴죠. 알람 소리도 필요 없었어요. 몸이 알아서 깨더라고요. 50년을 이 시간에 일어났으니까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옆에서 자는 남편 깨우지 않으려고 숨소리도 죽였죠. 거실로 나와 불을 켰어요.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더라고요. 냉장고 문을 열고 어제 저녁에 미리 씻어둔 쌀을 꺼냈습니다. 밥솥에 쌀을 넣고 물을 맞췄어요. 이 동작도 50년째 반복하는 거예요. 눈 감고도 할 수 있죠. 밥이 되는 동안 반찬을 꺼내 접시에 담았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어요. 테이블을 닦고 수저를 놓았죠. 물컵도 준비하고 물도 따라뒀습니다. 6시가 되니 남편이 일어나더라고요. 밥 됐어요? 남편은 세수도 안 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제가 밥그릇에 밥을 퍼서 드렸죠. 오늘 골프 가요. 아침 든든하게 먹어야지. 남편은 숟가락을 들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설거지할 것들이 싱크대에 쌓여 있더라고요. 남편이 식사하는 동안 저는 어제 저녁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물소리가 요란하게 났죠. 남편은 밥을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잘 먹었어요. 저녁은 늦을 거야.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골프 치러 가는데 옷 갈아입으려고요. 저는 남편이 입고 나온 잠옷을 빨래통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엌으로 와서 제 아침을 먹었죠. 혼자 먹는 아침은 늘 쓸쓸했어요. 남편은 대기업 부장으로 30년을 일하다 작년에 퇴직했습니다. 지금은 매일이 일요일이죠. 골프에 등산에 친구들 만나기에 바빴어요. 평생 일만 했으니 이제 좀 쉬어야지. 남편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남편은 쉴 자격이 있죠. 그런데 저는요. 저도 평생 일했는데요. 저는 언제 쉬나요?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시계를 보니 7시 반이더라고요. 큰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와이프가 병원 가야 하거든요. 그래, 알았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거절할 수가 없었죠. 손주들이 오면 점심도 차려줘야 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를 생각하며 냉장고를 다시 열었습니다. 장도 봐야 할 것 같더라고요. 빨래도 돌려야 했고요. 화장실 청소도 해야 했습니다. 하루가 또 이렇게 시작됐어요. 50년째 똑같은 하루였죠. 10시쯤 큰아들이 손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5살, 3살 두 아이가 집안을 뛰어다녔어요. 엄마, 감사합니다. 저녁 때 데리러 올게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급하게 나갔죠. 저는 아이들에게 과자를 주고 놀아줬습니다. 점심때가 되니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떼를 썼어요. 부엌으로 가서 김치볶음밥을 만들었죠. 아이들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 밥은 나중에 먹었어요. 아이들 먹이고 설거지하고 나니 배도 안 고프더라고요. 오후에는 아이들과 놀아주다가 낮잠을 재웠습니다. 그 사이 빨래를 개고 화장실 청소를 했죠. 저녁이 되니 남편이 돌아왔어요. 오늘 골프 잘 쳤어요. 저녁은 뭐예요? 남편은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김치찌개 끓였어요. 좋아요. 씻고 올게. 남편은 샤워를 하러 들어갔죠. 저는 다시 부엌으로 가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아들이 와서 손주들을 데려갔어요. 엄마,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갔습니다. 남편과 둘이서 저녁을 먹었죠. 내일은 등산 가요. 새벽 일찍 나가야 해.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도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야겠죠.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어요. 10시가 넘어서 잠자리에 들었죠. 누우니 온몸이 아팠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저렸어요. 어둠 속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남들이 보면 저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대기업 부장 부인이죠. 자식들도 다 잘 키웠고요. 큰아들은 회사원이고 작은 딸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집도 있고 차도 있고요. 남부러울 게 없는 삶이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제 이름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집도 남편 이름이고요. 차도 남편 이름이었어요. 통장도 남편 앞으로 돼 있었죠. 저는 그냥 누군가의 아내였고요. 누군가의 엄마였고요. 누군가의 할머니였습니다. 김순자라는 사람은 어디 갔을까요? 20에 시집와서 50년을 살았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 밥 짓고요. 남편 와이셔츠 다림질하고요. 아이들 학교 보내고요. 시어머니 병원 모시고 다녔죠. 명절마다 차례상 준비했고요. 집안 대소사는 다 제 몫이었어요. 한 번도 아프다고 누워본 적 없었습니다. 쉬고 싶다고 말한 적도 없었죠.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밤은 달랐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내가 원한 삶이었나? 남편은 퇴직했다며 매일 놀러 다니는데요. 저는 언제 퇴직하죠? 저도 쉬고 싶은데요. 저도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데요.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죠. 옆에서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흐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새벽 5시 반에 일어났어요. 부엌에 서서 밥을 지으려는데요. 김치 냉장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어봤죠. 작년에 담근 김장김치가 아직도 반이나 남아있더라고요. 두 노인이 먹기엔 너무 많이 담갔던 거예요. 그런데 벌써 초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또 김장철이 오는 거죠. 매년 이맘때면 자식들이 모여서 김장한다고 왔어요. 사실 김장하는 건 저 혼자였지만요. 자식들은 뒤늦게 와서 김치 양념에 치대는 것 하면서도 힘들다 하면서 적당히 하고 결국엔 김치만 가져갔죠. 저는 김치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밥솥 앞에 섰죠. 쌀을 씻으려고 손을 뻗었는데요. 손이 멈춰졌어요.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이 필요했어요. 저도 쉬고 싶었습니다. 저도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었죠. 그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뭔가 바꿔야겠다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죠. 70평생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그 결심을 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루하루는 여전히 똑같았죠. 새벽에 일어나 밥 짓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런데 마음 한편에는 뭔가 꿈틀거리는 게 있었어요. 변화하고 싶다는 갈망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죠.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밝더라고요. 저는 손을 닫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이 김장 담그는 날이죠. 김장 담그러 갈게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김장이라는 단어가 귓가를 때렸죠. 애들 아빠도 데리고 갈게요. 애 아빠가 어머니 김치가 제일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신나게 말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어요. 그래, 알았다. 결국 그렇게 대답했죠. 전화를 끊고 나니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깊고 긴 한숨이었어요. 부엌으로 가서 김치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작년 김장김치가 여전히 그대로 있더라고요. 두 사람이 먹기엔 너무 많은 양이었죠. 1년이 지났는데도 반밖에 못 먹었어요. 남편은 김치를 잘 안 먹었고요. 저도 이제 매운 걸 먹으면 속이 쓰렸습니다. 그런데 또 김장을 담가야 한다는 거예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매년 이맘때면 늘 이랬어요.
자식들이 전화해서 김장 담그러 온다고 했습니다. 그럼 저는 미리 배추를 주문하고요. 무도 사고 고춧가루도 준비했죠. 젓갈도 넉넉히 사고요. 마늘과 생강도 잔뜩 샀습니다. 재료 준비하고 손질하는 것만 해도 며칠이 걸렸어요. 김장 당일엔 새벽부터 일어나 배추를 씻었죠. 절이고 헹구고 양념 만들고 자식들이 오면 구경만 하다 적당히 김치 양념 치대다가 수육에 막걸리를 먹는다 어쩐다 김장 파티를 합니다. 우와, 엄마 대단해요. 역시 엄마 손맛이죠. 칭찬만 하다가 김치만 2통씩 챙겨갔어요. 젊었을 때는 애들 잘 먹는 것만 봐도 애들이 좋다고 하면 으쓱하고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젠 저도 나이를 먹었어요. 며칠에 걸쳐 실제로 일을 도맡아 하는 건 저 혼자였고요. 허리 아프고 손목 아픈 건 제 몫이었죠. 그날 밤엔 너무 피곤해서 꼼짝도 못했어요. 저녁에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등산 다녀왔어요. 날씨가 정말 좋더라고요. 남편은 기분 좋게 말했죠. 저녁 뭐예요? 된장찌개 끓였어요. 저는 대답하고 상을 차렸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번 주말에 김장 담그는데 애들도 다 온대요. 그래요? 벌써 그때가 됐나? 남편은 별 관심 없다는 투로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 텐데. 올해는 적게 담그지 그래요? 남편의 말에 저는 쓴웃음이 나왔어요. 적게 담그고 싶었죠. 아니 담그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원하는데 어떻게 거절하나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5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20에 시집왔을 때가 떠올랐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는 새벽에 일어나서 시부모님 밥상을 차려야 해. 저는 그 말을 지켰어요. 신혼 때부터 새벽에 일어났죠. 남편은 아침형 인간이 아니었는데도요. 제가 억지로 깨워서 밥을 먹였습니다. 아침은 꼭 먹어야 해요. 그렇게 말하며 매일 새벽 밥상을 차렸어요. 남편 출근 준비도 제 몫이었습니다. 와이셔츠 다림질하고요. 넥타이 골라주고요. 구두 닦아서 현관에 놓아뒀죠.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선 더 바빴어요. 애들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학원 시간 맞춰 데려다주고 데려오고요. 숙제 봐주고 준비물 챙기고 시어머니가 편찮으시면 병원도 모셨습니다. 명절마다 차례상 준비는 당연히 제 일이었죠. 친척들 다 오면 15명 밥을 했어요. 설거지하고 나면 밤이 깊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누워서 쉴 수가 없었어요. 다음날 새벽엔 또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한 번은 독감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고열이 나서 몸을 가눌 수가 없었죠. 그래도 일어나서 밥을 지었어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쉬고 싶어요. 남편이 대답했죠. 감기 정도 가지고 그래요? 약 먹으면 되잖아요. 밥 해두고 푹 쉬어요. 저는 약을 먹고 일을 계속했습니다. 쉬면 안 된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제가 쓰러지면 집안이 돌아가지 않았으니까요. 자식들이 대학 가고 결혼하고 독립했습니다. 이제 좀 쉴 수 있겠다 싶었죠. 그런데 손주가 태어났어요. 엄마, 애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딸이 전화했습니다. 직장 다니려면 엄마 도움이 필요해요. 저는 손주를 봐줬어요. 어쩌겠어요, 내 자식인데. 손주는 귀여웠지만 힘들었습니다. 환갑이 넘은 나이에 아기를 돌보는 건 쉽지 않았죠. 남편은 그 시절 가장 바빴어요. 부장으로 승진해서 야근이 잦았죠. 집엔 늦게 들어왔고요. 주말엔 골프 약속이 있었습니다. 회사 일이 힘들어요. 주말엔 좀 쉬어야죠. 남편은 그렇게 말했어요. 저도 힘들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못했죠. 남편은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었고요. 저는 집안일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어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죠. 50년 동안 단 하루도 쉰 적이 없었어요. 아프다고 누워본 적도 없었고요. 하고 싶은 거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여행 한번 제대로 가본 적 없었죠. 친구들 만나 수다 떨 시간도 없었고요. 책 읽을 시간도, 영화 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남편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그런데 저를 위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김순자를 위한 시간은요. 가슴속에서 뭔가 치밀어 올랐어요. 분노였습니다. 억울함이었죠. 슬픔이었고요. 이제는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퇴직하고 싶었어요. 남편처럼 골프 치고 등산 가고 싶었죠. 저도 제 인생이 살고 싶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뭔가 하고 싶었어요. 새벽까지 잠을 못 이뤘습니다.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혔죠.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요. 뭔가 바꿔야겠다고요.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죠. 남편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가 남편 앞에 섰어요. 저 할 말이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남편이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고 저를 봤어요. 뭔데요? 자식들한테도 전화해서 오라고 해야겠어요. 무슨 일인데? 남편이 물었습니다. 가족회의 할 게 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남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요? 있어요.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를 돌렸어요. 내일 저녁에 다들 집에 와. 엄마, 무슨 일이세요?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오면 알아. 꼭 와야 해. 알겠어요. 아들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죠. 딸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내일 저녁에 우리 집에 와. 중요한 얘기가 있어. 엄마, 무슨 일인데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그냥 와. 전화를 끊고 나니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자식들과 남편 앞에서 제대로 말할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후련했어요. 드디어 시작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제 인생의 변화가요. 그날 밤도 잠을 설쳤습니다. 내일 뭐라고 말할지 머릿속으로 연습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무섭기도 했고 떨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않으리라 다짐했어요. 70평생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시작 다음 날 저녁이 됐습니다. 자식들이 하나둘 집에 도착했죠. 큰아들 민수가 먼저 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걱정돼서 잠도 못 잤어요. 아들은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작은 딸 수진이도 곧 도착했죠. 엄마, 어디 아프세요? 병원 가봐야 하는 거예요? 딸은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아픈 건 아니고. 남편도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식탁 앞에 섰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었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저기,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불렀어.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쳐다봤죠. 나 이제 김장 안 할래. 첫 마디를 꺼냈어요.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아빠 밥상 차려드리는 것도 안 할 거야. 제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자식들은 멍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남편이 먼저 웃었습니다. 뭔 소리예요? 농담이지? 어색한 웃음이었죠. 민수도 따라 웃었어요. 엄마, 무슨 장난이세요? 자식들은 제가 농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진심이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떨렸지만 단호했죠. 나도 내 인생이 있어야지. 가슴속에서 뭔가 터져나왔어요. 50년 동안 참았던 말들이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너희 아빠 챙기고, 너희 키우고, 손주들 봐주고 살았어. 말이 멈추지 않았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목이 메었습니다. 한 번도 쉬어본 적 없어. 아프다고 누워본 적도 없고, 눈물이 날 것 같았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빠는 퇴직했잖아. 매일 골프 치고 등산 가고, 남편을 봤어요. 나도 쉬고 싶어.
나도 퇴직하고 싶다고.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진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그래도 아빠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딸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빠도 다 컸잖아. 알아서 드시면 되지.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손주들도 이제 내가 매일 못 봐줘. 주 이틀만 볼게. 민수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아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무 일 없어. 그냥 나도 내 삶을 살고 싶은 거야. 남편이 입을 열었죠. 여보,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남편은 난감한 표정이었습니다. 당신도 편의점 가서 사드시든지 직접 해드시든지 하세요. 제 목소리는 확고했어요. 나도 내 할 일이 있어요. 식탁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이 다시 말했죠. 여보, 진정해요. 무슨 일인지 천천히 얘기해봐요. 남편은 달래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거야. 나 정말 진심이야. 제 목소리는 확고했죠. 내일부터 당신 아침은 당신이 알아서 드세요. 나도 내 할 일 할 거야. 그날 밤 자식들은 불만스러운 얼굴로 돌아갔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홀로 부엌에 섰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말했구나. 해냈구나. 후련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어요. 알람 소리에 눈이 떠졌습니다. 습관적으로 일어나려다 멈췄죠. 아니야, 오늘부터는 안 일어나. 이불을 다시 덮었어요. 신기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 누워 있는 거였죠. 7시가 넘어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갔어요. 남편이 부엌 앞에 서 있더라고요. 밥이 없네요. 남편은 난감한 표정이었습니다. 어제 말했잖아요. 당신이 알아서 드시라고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죠. 남편은 한참을 서 있다가 외출복을 입었어요. 편의점 가서 사 먹어야겠네. 투덜대며 나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누워서 더 쉬다가 천천히 제 아침을 준비했어요. 토스트에 계란을 올려 먹었죠. 여유로웠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어요. 식사 후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죠. 이런 시간을 가져본 게 얼마만인가요?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죠. 오후엔 동네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안내 책자를 받아 프로그램을 살펴봤어요. 서예반이 눈에 들어왔죠. 등록하고 싶은데요.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네, 좋아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에요. 등록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가슴이 설렜습니다.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는 기분이었죠. 일주일 후 첫 수업 날이었습니다. 문화센터 강의실에 들어갔어요.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붓을 나눠줬죠. 오늘은 자기 이름을 써보세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먹물을 찍어 붓을 들었어요. 흰 종이 위에 첫 획을 그었습니다. 김순자. 제 이름이었죠. 두 번째 글자를 쓰는데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얼마 만에 제 이름을 쓰는 걸까요? 결혼하고 나선 늘 누군가의 엄마였고요. 누군가의 아내였고요. 누군가의 며느리였습니다. 김순자라는 이름은 어디론가 사라졌었죠. 붓을 내려놓고 종이를 봤어요.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제 이름이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죠. 김순자. 나는 김순자야. 속으로 되뇌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첫 수업이세요? 네, 그래요. 저는 대답했죠. 저도 얼마 전에 시작했어요. 재밌더라고요. 할머니는 친근하게 웃었습니다. 이름 쓰니까 왠지 울컥하던데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할머니가 공감했죠. 집에 가는 길이 가벼웠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즐거웠어요. 저만의 시간이 생겼다는 게 신기했죠. 그날 집에 돌아오니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아들이 물었어요. 예전 같으면 바로 그래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미안한데 오늘은 안 돼.
내일도 안 되고. 네. 왜요?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나도 약속이 있어. 월요일하고 수요일은 내가 수업 들어. 수업이요? 아들은 놀란 목소리였죠. 응, 서예 배우러 다녀. 금요일이랑 토요일은 봐줄 수 있어. 아, 네. 알겠어요. 아들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뿌듯했어요. 드디어 제 선택을 했구나. 제 시간을 지켰구나. 며칠 뒤 수진이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김장 어떻게 할 거예요?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올해는 안 담글래. 사 먹자. 저는 편하게 말했죠. 전화 너머로 수진이 놀라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응, 요즘 맛있는 김치 많더라.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돼. 그래도 엄마 김치가 제일 맛있는데. 딸은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고했어요. 미안한데 올해는 정말 못해. 엄마도 이젠 힘들어. 알겠어요, 엄마. 수지는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김치 냉장고를 봤어요. 작년 김치가 여전히 남아 있었죠. 이젠 저 김치를 다 먹을 때까지 새로 담글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어깨에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주름이 많았지만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김순자, 이제 시작이야. 거울 속 제게 말했죠. 70인생의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늦었지만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제 삶을 살 거였습니다. 가슴속에서 희망이 피어올랐죠. 서예반을 다닌 지 한 달쯤 지났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할머니들끼리 모여 수다를 떨었어요. 우리 다음 달에 제주도 여행 갈 건데 같이 갈래요? 옆자리 영숙 할머니가 물었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주도요? 네, 한 달 살기로 계획했어요. 펜션 빌려서 지내려고요. 영숙 할머니는 신나게 말했습니다. 남편분도 같이 가세요? 제가 물었죠. 아니요, 우리끼리만 가요. 남편들은 집에서 알아서 지내래요. 할머니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제주도 한 달 살기라니. 평생 꿈꿔왔던 거였죠. 저도 갈게요.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영숙 할머니가 박수를 쳤어요. 정말요? 잘됐다. 그럼 우리 셋이서 가는 거네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저 다음 달에 제주도 갈 거예요. 저녁을 먹던 남편이 수저를 내려놓았죠. 제주도? 우리 둘이? 아니요, 제 친구들이랑 가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가는데요? 한 달이요.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한 달이나?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편의점 음식도 있고 배달도 시킬 수 있잖아요. 저는 단호했습니다. 남편은 황당하다는 표정이었죠. 여보, 농담이죠? 한 달이나 집을 비운다고요? 진심이에요. 비행기표도 이미 끊었어요. 저는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빠한테 들었어요. 제주도 한 달 간다고요? 아들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응, 그래. 엄마,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빠를 한 달이나 혼자 두고요? 민수는 반대했죠. 아빠도 다 큰 어른이야. 알아서 잘 지낼 거야.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엄마 생각 좀 해보세요. 이미 다 생각했어. 나도 내 인생 좀 살아야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진이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제주도 여행은 좀 무리 아니에요? 딸도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뭐가 무리야? 그렇게 오래 집을 비우면 아빠가 불편하잖아요. 수진의 말에 한숨이 나왔어요. 너희 아빠 걱정은 너희 아빠가 하는 거야. 엄마는 가고 싶어? 걱정되면 너희들이 좀 챙겨드려, 엄마. 너희도 결혼하고 독립해서 제 인생 사는데 엄마는 왜 안 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죠. 가족들 모두 반대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비행기를 타던 날이 왔어요. 공항에 나가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은 배웅도 안 나왔죠.
혼자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어요. 영숙 할머니와 정희 할머니가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 여기요. 영숙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죠. 셋이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어요. 평생 비행기를 몇 번 타보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죠. 제주도에 도착했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니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죠. 렌터카를 빌려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영숙 할머니가 운전을 했어요. 창밖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졌죠. 펜션에 짐을 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모래사장에 신발을 벗고 섰습니다. 차가운 물이 발을 적셨죠. 눈을 감았어요.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이 순간이 꿈만 같았죠. 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자유였어요. 남편 밥 걱정도 없었고요. 자식들 챙길 일도 없었습니다. 손주 돌볼 걱정도 없었죠. 오로지 저만의 시간이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죠. 순자 씨 괜찮아요? 정희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그냥 너무 좋아서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셋이서 횟집에 갔습니다. 회를 시키고 소주를 마셨죠. 우리 평생 이렇게 놀아본 적 없죠? 영숙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늘 집안일에 묶여 살았죠. 정희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50년을 새벽에 일어나 남편 밥 차렸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시어머니 모시고 애들 키우고. 영숙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죠. 우리가 너무 희생하며 산 것 같아요. 정희 할머니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 살아야죠. 영숙 할머니가 잔을 들었어요. 그래요, 우리 인생을 위해. 셋이서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날 밤 펜션에 돌아와 편히 잠들었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제주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8시였어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늦잠을 잤죠. 창문을 여니 바다가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반짝였어요. 느긋하게 커피를 마셨습니다. 영숙 할머니가 빵을 사왔죠. 오늘은 어디 갈까요? 정희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성산 일출봉 가볼까요? 제가 제안했어요. 셋이서 차를 타고 성산 일출봉으로 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숨이 찼죠. 하지만 즐거웠어요. 정상에 올라 바다를 내려다봤습니다. 장관이었어요. 와, 정말 예쁘다. 감탄사가 절로 나왔죠. 사진도 찍고 바람도 쐬었습니다. 오랜만에 운동다운 운동을 한 기분이었어요. 점심은 흑돼지 구이를 먹었습니다. 고기가 정말 맛있었죠. 오후엔 카페에 들러 차를 마셨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보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저녁엔 야시장에 갔어요. 구경하고 먹고 웃고 떠들었죠. 이런 게 진짜 여행이구나. 이런 게 진짜 자유구나. 가슴속에서 기쁨이 넘쳤습니다. 다음 날은 오름을 등반했어요. 가파른 길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상에 오르니 성취감이 밀려왔죠. 우리 해냈어요. 셋이서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러갔어요. 맛집을 찾아다니고요. 해변을 산책하고요. 오름을 오르고요. 박물관도 가고요. 카페에서 책도 읽었습니다.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했죠. 남편한테서 가끔 전화가 왔어요. 언제 와요? 계획대로 한 달 있다가요. 집이 엉망이에요. 그럼 청소하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제주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바닷가에 앉아 셋이서 맥주를 마셨어요. 이번 한 달이 정말 행복했어요. 정희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웠어요. 영숙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 또 오자고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꼭 또 와요. 셋이서 약속했죠. 다음 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달라져 있었죠. 피부가 그을렸고요. 표정이 밝았습니다. 눈빛이 살아있었어요. 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다녀왔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봤어요. 뭔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많이 달라졌네요. 남편이 중얼거렸죠. 네, 저도 그렇게 느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짐을 풀고 거울 앞에 섰어요. 옷차림도 달라졌고요. 표정도 달라졌고요.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70에 찾은 자유가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죠. 이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예전의 김순자로는요. 이제 저는 새로운 김순자였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안을 둘러봤어요. 싱크대에 설거지할 그릇이 쌓여 있었죠. 거실 바닥엔 먼지가 수북했습니다. 화장실도 지저분했어요. 남편이 한 달 동안 혼자 지낸 흔적이었죠. 하지만 저는 치우지 않았습니다. 제 것만 치웠어요. 제 방만 정리하고요. 제 옷만 빨았습니다. 남편 것은 손대지 않았죠. 남편이 불평했어요. 집이 이게 뭐예요? 한 달 동안 청소도 안 했네요. 당신이 지저분하게 한 거잖아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치워줘야죠.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싫어요. 당신이 치우세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남편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매일 아침 남편은 편의점 음식을 사왔습니다. 김밥이나 샌드위치였어요. 점심엔 밖에서 먹고요. 저녁엔 배달 음식을 시켰죠. 한 달 동안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매일 이렇게 먹으니까 속이 안 좋아요. 남편이 투덜댔습니다. 그럼 집에서 해 드세요. 내가 어떻게 해요? 배우면 되죠.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빠가 많이 힘들어 하신대요. 아들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죠. 내 아빠 일은 내 아빠가 알아서 할 일이야.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민수는 원망하는 투였어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너무 하는 게 뭐가 너무 하는 건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희 아빠는 퇴직하고 매일 골프 치고 등산 다니잖아. 그건 아빠가 평생 일하셨으니까요. 민수가 말했죠. 나도 평생 일했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다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너희 아빠 밥 차리고 너희 키우고 집안일하고 목이 메었어요. 한 번도 쉬어본 적 없어. 명절엔 차례상 차리고 눈물이 날 것 같았죠. 그런데 너희 아빠는 퇴직했다고 노후를 즐기는데 나는 왜 안 돼?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희도 각자 인생 사는데 나는 왜 안 돼?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생각해봐. 엄마 말이 틀렸어?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렇지만 민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식들도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며칠 후 수진이도 전화했어요. 엄마 아빠가 많이 속상해 하세요. 딸도 남편 편이었습니다. 나도 속상해. 50년을 참고 살았어. 제 목소리는 떨렸죠. 그래도 엄마 가족인데요. 가족이라고 해서 나만 희생해야 돼? 되물었습니다. 수지는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어. 이제 알아줬으면 좋겠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자식들이 원망하는 게 서러웠죠.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김장한다던 날 주중에 며느리한테서도 전화가 왔었어요. 어머니, 올해 김장은 어떻게 하실래요? 며느리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우리 김치 사 먹자.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 먹는다고요? 며느리는 놀란 목소리였죠. 응, 요즘 맛있는 김치 많더라. 하지만 어머니 김치가 제일 맛있잖아요. 며느리는 아쉬워했습니다. 고마운데 올해는 정말 못해. 미안해. 제 목소리는 확고했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죠.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좋은 김치 많아. 내가 링크 보내줄게. 네, 알겠어요.
며느리는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후련했어요. 김장을 안 한다는 게 이렇게 홀가분한 거였죠. 그래서 이번 김장은 없던 일이 되었던 거였어요. 저는 서예 수업을 다녀온 길이었죠. 남편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집에 들어서니 설거지가 그대로였습니다. 밥상도 치워지지 않았어요.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신경 쓰지 않았죠. 저녁 때가 됐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녁은 뭐예요? 제가 먹을 건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 저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냉장고에서 계란과 야채를 꺼냈어요. 볶음밥을 만들었죠. 제 것만요. 남편 것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혼자 먹었어요. 남편이 멀뚱멀뚱 서서 저를 봤습니다. 나는요? 당신 것은 당신이 해 드세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죠. 남편은 한참을 서 있다가 전화기를 들었어요. 치킨을 주문했습니다. 배달이 오길 기다리는 남편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조금 안쓰러웠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됐어요. 밤이 됐습니다. 침실에 누웠는데 남편이 뒤척였어요. 잠을 못 이루는 것 같았죠. 여보, 남편이 불렀습니다. 네. 우리 대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남편 목소리가 작았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모르겠죠. 천천히 말했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50년을 당신과 아이들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목이 메었죠. 나는 한 번도 내 인생을 산 적이 없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침묵만 흘렀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일어났어요. 부엌에서 뭔가 덜커덕거리는 소리가 났죠. 거실로 나가봤습니다. 남편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광경이었죠. 서툴렀지만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하지 않고 지켜봤어요. 남편이 돌아서서 저를 봤습니다. 설거지 좀 했어요. 어색하게 말했죠. 그래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밖으로 나갔어요. 평소처럼 골프 치러 가는 거였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집은 여전히 어수선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그릇들은 깨끗이 씻겨 있었죠. 작은 변화였지만 변화였습니다. 가족들은 당황해하고 화를 냈어요. 이해하지 못했죠. 하지만 동시에 깨닫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없이는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걸요.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멈출 수 없었어요. 제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밤마다 남편은 뒤척였습니다. 제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느끼고 있었죠.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소중함을요. 변화는 천천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고요. 쓰레기도 내다 버렸죠. 서툴렀지만 노력하는 게 보였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서예반에서 돌아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죠.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여보,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죠. 미안해.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 짧은 말에 제 가슴이 뛰었어요. 그동안 당신 인생을 빼앗은 것 같아. 남편은 고개를 숙였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였어요. 나는 퇴직하고 골프 치고 등산 다니면서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여전히 나를 챙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눈물이 핑 돌았어요. 당신도 쉬고 싶었을 텐데.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당신도 자유롭고 싶었을 텐데. 남편은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정말 미안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고마워요. 겨우 그 말만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 잘할게. 내가 변할게. 따뜻한 손이었죠.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편히 잠들었어요.
50년 만에 처음으로요. 며칠 후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서 온 거였죠. 엄마, 할 말이 있어요. 아들은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죠. 죄송해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착각했어요. 민수는 눈을 붉혔어요. 엄마도 힘들었을 텐데. 아들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엄마가 손주들 봐주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눈물이 보였죠. 엄마 시간은 생각 안 하고. 민수는 제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아. 제가 말했어요.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마워.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앞으로 가끔씩 제가 집안일 도울게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애들도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집 근처 놀이방이랑 더 알아보기로 했어요. 고마웠어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다음 날엔 수진이가 왔어요. 며느리도 함께였죠. 둘 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죠. 저도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엄마가 아프거나 힘들 생각은 안 하고. 며느리도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김장 담그는 것도, 손주 봐주시는 것도 다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날 저녁 가족회의를 했어요. 남편과 자식들이 모두 모였죠.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수가 종이를 꺼냈어요. 우리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첫째, 아빠는 아빠 식사를 스스로 해결하기. 수진이가 적었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이제 내 밥은 내가 해야지. 둘째, 집안일은 엄마 아빠가 함께 분담하기. 민수가 말했습니다. 청소는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와서 도울게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반찬 갖다 드릴게요. 수진이가 덧붙였죠. 셋째, 엄마 시간 존중하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약속 있으시면 우선이에요. 모두가 동의했어요.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 요리 학원 다니려고. 남편의 말에 모두가 놀랐죠. 진짜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응, 이제 내 밥은 내가 해야지. 남편은 진지했어요. 뿌듯했습니다. 정말 변하려고 하는 게 느껴졌죠. 저도 종종 와서 청소 도울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하나씩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드디어 제 목소리가 들린 거였죠. 다음 주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남편이 부엌에 섰습니다. 오늘부터 내 아침은 내가 한다. 남편은 냉장고를 열었죠. 서툴게 계란을 꺼냈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요. 계란 프라이를 만들었어요. 이 정도면 되나? 남편이 물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남편은 제목까지 만들었어요. 남편이 만든 토스트와 계란 프라이를 저도 먹었습니다. 생각보다 쉽네. 남편이 중얼거렸어요. 저는 제 아침 시간을 여유롭게 가졌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죠. 수요일엔 민수가 왔어요. 청소 도구를 들고요. 엄마, 청소 같이 해요. 아들과 함께 집안을 치웠습니다. 민수는 열심히 청소기를 돌렸죠. 화장실도 닦고요. 유리창도 닦았습니다. 생각보다 힘드네요. 민수가 땀을 닦으며 말했어요. 그래, 힘들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맨날 이렇게 하셨구나. 민수는 이제야 깨달은 듯 했죠. 금요일엔 수진이가 반찬을 가져왔어요. 김치찌개, 멸치볶음, 나물 여러 가지. 엄마, 이거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딸이 밝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당연한 거예요. 종종 해다 드릴게요. 마켓컬리에서 맛있는 재료도 주문해 드릴게요. 수진이는 웃으며 저를 봤습니다. 남편은 정말 문화센터 요리반에 등록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이면 학원에 갔어요. 돌아오면 배운 요리를 자랑했죠. 오늘 김치볶음밥 배웠어. 오늘은 된장찌개. 남편은 점점 실력이 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만든 제육볶음을 함께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죠. 당신 재능 있는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 남편이 환하게 웃었어요. 요리가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어. 남편은 새로운 취미를 찾은 듯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변화는 천천히 왔지만 확실했습니다. 어느 주말이었어요.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함께 점심을 먹었죠. 남편이 만든 불고기였어요. 아빠, 진짜 맛있어요. 수진이가 칭찬했습니다. 할아버지 요리 잘하시네요. 손주도 말했죠. 식탁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가족들을 둘러봤어요.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는 민수가 했어요. 청소는 수진이와 남편이 함께 했죠. 저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여유로웠어요. 평화로웠죠. 엄마 괜찮아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응, 정말 좋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라도 깨달아줘서 고마워. 늦었지만 다행이에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이 다가와 제 옆에 앉았어요. 여보, 행복해? 네, 정말 행복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70에 찾은 행복이었죠. 늦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가족들도 변했고요. 저도 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며 살았어요. 각자의 삶을 살면서도요.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했죠. 남편은 제 옆에서 요리를 했고요. 자식들은 정기적으로 찾아와 도왔습니다. 손주들도 이제 어린이집에 가면서 제 부담이 줄었죠. 저는 서예반도 다니고요. 친구들도 만나고요.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여보. 저도 고마워요. 우리는 손을 맞잡고 잠들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밤이었죠. 가족들과 화해한 후 몇 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서예반 수업에서 영숙 할머니가 말했어요. 순자 씨, 우리 동네에 도예 공방 생겼대요. 제 귀가 번쩍 뜨였죠. 도예요? 네, 초보자도 배울 수 있대요. 같이 가볼래요? 영숙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평생 흙을 만지고 싶었어요. 그릇을 빚고 싶었죠. 네, 가고 싶어요. 다음 주 공방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따뜻했어요. 물레가 여러 대 놓여 있었고요. 완성된 도자기들이 선반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어서 오세요.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흙을 처음 만져보세요? 네, 처음이에요.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대답했죠. 선생님이 흙덩어리를 주셨어요. 차갑고 축축한 감촉이었습니다. 손으로 주무르니 부드럽게 변형됐죠. 천천히 느껴보세요. 선생님의 말에 눈을 감았습니다. 흙의 감촉이 손끝에서 느껴졌어요. 살아있는 것 같았죠.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거였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게 바로 이거였죠. 등록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다녀왔어요? 네, 도예 수업 등록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도예요? 좋네요. 남편이 웃으며 말했죠. 당신도 하고 싶은 거 하니까 좋아 보여요. 남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변한 남편이 고마웠어요. 다음 주부터 도예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첫 시간엔 컵을 만들었어요. 물레를 돌리며 흙을 올렸죠. 손에 힘을 주니 흙이 올라갔습니다. 신기했어요. 제 손으로 뭔가를 만든다는 게요. 집중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작품을 봤어요. 삐뚤빼뚤했지만 제가 만든 거였죠. 뿌듯했습니다. 정말 뿌듯했어요. 집에 가는 길에 은행에 들렀습니다. 문득 생각이 났거든요.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 없다는 게요. 창구에 앉았습니다. 통장 만들려고요. 신분증 주세요. 직원이 말했죠.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예금주 이름란에 제 이름을 썼어요. 김순자. 손이 떨렸습니다. 70평생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을 만드는 거였죠. 여기 통장이에요. 직원이 건네줬습니다.
통장 표지에 제 이름이 박혀 있었어요. 김순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통장에 돈을 넣고 싶은데요. 제가 말했죠. 용돈으로 모아둔 돈이 좀 있었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제 돈이었습니다. 500만 원 입금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통장에 입금 내역이 찍혔어요. 500만 원. 적은 돈이었지만 의미가 컸죠. 이제 매달 조금씩 모으기로 했습니다. 서예반 친구들과 또 여행 가려고요. 집에 돌아와 통장을 들여다봤어요. 제 이름이 적힌 통장, 제 돈이 들어있는 통장,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죠.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남편이 부엌에서 뭔가 하고 있었습니다. 냄새가 좋았어요. 거실로 나갔죠. 식탁에 아침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계란말이, 김치, 된장찌개. 당신 것도 만들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감동했어요. 남편이 저를 위해 밥을 차려준 거였죠. 고마워요.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남편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함께 아침을 먹었죠. 대화를 나누며요. 오늘 뭐 할 거야? 남편이 물었습니다. 도예 수업 가요. 당신은요? 나도 요리방 가야지. 서로의 일정을 나눴습니다. 평등했어요. 서로를 존중했죠. 이제 우리는 진짜 동반자였습니다. 주말이 됐어요. 손주들이 놀러 왔습니다. 5살 재민이가 물었죠. 할머니, 지금 행복해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재민이를 안아줬어요. 응, 정말 행복해. 진심이었습니다. 왜 행복해? 재민이가 또 물었죠. 할머니가 하고 싶은 거 하니까. 할머니 뭐해? 도자기 만들어. 그림도 그려. 재민이가 눈을 반짝였어요. 나도 해보고 싶어. 그래, 나중에 같이 하자. 아이와의 대화가 즐거웠습니다. 몇 달이 지났어요. 도예 수업을 꾸준히 다녔죠. 컵도 만들고요. 접시도 만들고요. 화병도 만들었습니다. 실력이 늘었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순자 씨, 재능이 있으세요. 정말요? 네, 작품들이 정말 좋아요. 칭찬이 부끄러웠지만 기뻤습니다. 다음 달에 공방에서 전시회해요. 참여하실래요? 선생님이 제안했어요. 전시회라니. 제 작품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니. 두려우면서도 설렜습니다. 네, 하고 싶어요. 용기를 냈죠. 전시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 작품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것들을 골랐어요. 컵 3개, 접시 2개, 화병 하나. 선생님이 도와주셨죠. 작품 옆에 붙일 이름표도 만들었습니다. 작가 김순자. 제 이름이 적혔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전시회 날이 왔어요. 아침부터 긴장됐죠. 공방으로 가는 길에 남편이 함께 했습니다. 좋아요? 남편이 물었어요. 네, 많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공방에 도착했어요. 제 작품들이 전시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조명을 받아 반짝였죠. 아름다웠어요. 제가 만든 작품들이 이렇게 예쁠 줄 몰랐습니다. 오후가 되니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가족들과 함께 왔습니다. 수진이도 왔죠. 손주들도 함께였어요. 엄마, 대단해요. 민수가 작품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멋져요. 며느리도 감탄했죠. 할머니, 천재 같아. 재민이가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제 작품을 보며 칭찬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죠. 남편이 제 옆에 섰습니다. 여보, 자랑스러워요. 남편의 말에 눈물이 더 났어요. 고마워요. 전시회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봤고요. 제 작품을 사고 싶다는 사람도 있었죠. 저는 사양했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제가 뭔가를 만들었다는 게 중요했어요. 제 이름으로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70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처음엔 두려웠죠. 가족들이 반대했고요.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냈어요. 제 목소리를 냈죠. 그리고 변화가 왔습니다. 남편도 변했고요.
자식들도 변했고요. 저도 변했습니다. 이제 저는 김순자였어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요.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요. 저 자신 김순자였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었죠. 남편이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저도요. 우리는 손을 맞잡았어요. 새로운 관계였습니다. 서로를 챙기는 동반자, 평등한 부부.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았죠.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죠. 70에 시작한 나의 해방. 첫 줄을 적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 누군가 한 말이었죠. 저는 그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요. 일기장을 덮었어요. 내일도 기대됐습니다. 도예 수업도 가고요. 친구들도 만나고요. 남편과 산책도 하고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죠. 70인생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습니다. 늦었지만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였으니까요. 거울을 봤습니다. 웃고 있는 제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은 많았지만 행복해 보였죠. 김순자, 수고했어. 거울 속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내일을 향해, 제 인생을 향해. 저는 웃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밤이었죠.